외톨이가 성공한 게 저는 운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운빨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운빨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운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와 소통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오만하게 산 건 아닌가? 그 이후로도 좀 인기를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은 게 이제 슬피 우는 새. 네네. 그다음 주변인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쵸, 네. 그 주변인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한테 되게 힘들었던 노래예요. 저의 상처를 꺼내놓은 노래와 가사들 앨범으로 외톨이란 노래로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상처받았고 외톨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내 옆에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난 혼자서 외로웠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는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난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인이란 노래 가사가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고에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이런 가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냥 완전히 혼자였을 때가 오히려 더 괜찮았다고 할까요? 왜요? 아니, 사랑을 받는 건데 그래도? 사랑을 받고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던 거죠. 이게 동화되기까지의 시간이 간격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도 못했고 네. 실제로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사람들이었는지 정말로 정말 좋은 뜻으로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경계심도 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있을 때 또 더 외로운 거 있잖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도 그때 괜히 혼자 더 외로워지는 거. 그렇죠. 또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술 마시고 막 왁자지껄 하다가 그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갑자기 없을 때 공허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전화하려고 보면 진짜 전화번호 리스트에는 막 1000명 정도 막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아무리 넘겨봐도 이 시간에 전화하고 없어. 싶은 사람은 없고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2.5집 주변인도 네. 음원 차트를 1등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종합적인 성적을 보면 이제 외톨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종합 성적이 외톨이가 뭐 음원, 음반 여러 가지로 뭐 1등, 2등 정도 했었다면 주변인은 한 뭐 1 후보 테이크 7 이런 정도는 계속 들었지만 뭐 한 5, 2, 6위 이렇게 하는 정도로 차트가 조금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네, 거죠. 1위 후보고 1등도 해보고 정말 대단한 건데 첫 작품이 아닌데 사실 그 전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회사도 주변 사람들도 나로서는 충분히 만족하는데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이거밖에 못했냐? 투자자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날 다독거려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번에 이거밖에 못했네? 아, 힘내 이러는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 사랑받은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요. 2.5집을 만들었을 때는. 주변인이 그랬죠. 그래서 사실 아웃사이더의 가장 예민하고 날카롭고 섬세한 감성들이 언제 기록돼 있냐고 하면 그 2.5집 주변인이라는 미니 앨범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니 앨범에 아마 힙합으로는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힙합 앨범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에세이를 같이 담아서 북앨범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과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에세이로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던 저의 정말 흔들거리고 주변을 맴돌았던 그런 변곡점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음반이 2.5집 주변인 음반입니다. 그 주변에 냈을 때 네. 성적이 아웃사이더님은 사실 만족스러웠지만 그렇죠. 주변의 시선은 또 실망감이 있는 눈빛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경쟁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그리 쉽지 않은 게 네. 나도 예전에 내 성적보다 더 잘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주변에서 또 몰아붙이는 분위기 그렇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요거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약간 1등 위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좀 컨트롤해야 될까요? 사실 그 다음부터 숫자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숫자가 어떻게 하면 10 대신 9, 9 대신 5, 5 대신 3, 3 대신 1이 될지, 혹은 그 당시에 이제 뭐 SNS 숫자, 좋아요 숫자, 팔로우 숫자를 어떻게 하면 늘려야 될지, 내가 글 하나 올렸을 때 이거를 보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지, 왜 줄어들었지, 모든 숫자로 주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모든 숫자로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 반응을 하니까 그 숫자 엄청난 노이로제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다 지나고 나니까 네. 그것도 정말 한때더라고요. 어차피 숫자는 아무리 내가 잘 쌓아도 어느 순간 내가 큰 실수하면 또 그 숫자는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또 내가 정말 죽을 죄 짓지 않으면 빠져나갈 숫자는 빠져나가더라도 정말 남아있는 숫자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겉으로 보여주는 몸집이 큰 것도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여주는 숫자 단위가 큰 것도 중요한데 결코 빠져나가지 않는 정말 단단한 숫자만을 어느 정도 유지해 놓는 게 그러면서 나머지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고 늘어날 때 늘어나면 좋은 거고 적게 늘어나도 그냥 좀 늘어났으니까 감사하고 줄지 않으면 또 감사하면서 이 숫자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본질의 숫자나 스케일을 딱 지정해 놓고 살고 있어요. 이거 정도는 지금의 내가 음악에 혹은 나의 삶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숫자다. 그걸 2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보여지는 숫자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 숫자만큼은 저 지키자. 위의 목표가 아니라. 근데 그냥 이 숫자만큼은 지키자. 지키면서 그냥 늘려갈 수 있다면 천천히 한번 늘려가 보자. 근데 또 이 숫자를 지켜주고 있으면요. 네. 어떠한 계기가 생겼었을 때 네. 갑자기 확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이들이 나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컨텐츠, 좋은 창작물, 좋은 계기만 만들면 이들이 탄탄하게 나를 지켜주니까 다른 숫자들이 늘어나고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없으면 허울뿐인 숫자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었을 때 모든 숫자들이 다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숫자, 그러니까 저의 어떤 주제, 아까 그 저희 주제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 저의 포부와 주제 사이에 저의 어떤 바운다리의 영역 자체를 딱 만들어 놓고 살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어지는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님에게 약간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가수로서 그 전성기를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인기는 이제 그때만큼은 이제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주변에서도 언제 다시 음원 차트 1위 될 네네. 거야 뭐 이런 메시지 가끔씩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많이 나오죠, 네. 네. 요거 저는 사실 정말 뭐 겸손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저를 가장 잘 아는 게, 저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외톨이가 성공한 게 저는 운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운을 다 가졌던 엄청난 운이었기 때문에 네. 운으로 성공한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운빨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운빨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운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네,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저희 운빨이 떨어졌고요. 네. 제가 그때처럼 음악에만 집중하던 시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도 아니고. 네. 제가 음악에만 집중했을 때 그랬는데 운까지 있어서 1등을 했는데 지금은 음악에도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운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1등을 하겠습니까? 바랄 걸 바라야죠. 지금 1등 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네. 저는 정말 오히려 그건 진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런 욕심도 없고요. 만약 1등 할 네. 거면 그 분야에만 미친 듯이. 네, 그 분야면 네네네네. 미친 듯이.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네. 1등을 하고서 음. 다시 들어온다든지. 저는 그것도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가수 활동을 좀 안 하고 좀 쉬었던 그 시기가 저의 슬럼프의 시기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막 이제 전 회사랑 소송도 하고, 그 다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1등도 하고 했지만 심사위원으로 나갔다 갑자기 막 경연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좀 최하점을 받고 떨어지면서 약간 트라우마도 생기고 봤어요. 그랬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슬럼프가 와서 이제 또 음악을 좀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그래도 누군가와 소통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오만하게 산 건 아닌가? 나는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아닌데 겉으로 거들먹거리지는 전혀 아닌 사람인데 내 스스로 내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치 내가 잘된 성공이 지금은 제가 완벽히 운이라고 저를 분석하고 파악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좀 깨닫기 위해서 음악을 다시 또 내려놓고 우연찮게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모교 강연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서 모교 강연을 가게 되면서부터 점점 찾아주고 불러지는 곳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강연을 가장 많이 하는 강연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연 활동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계셨죠, 원래는? 그렇죠. 또 뭘 네. 했죠? 저는 공연자, 강연자, 네. 그리고 지금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키즈 있죠. 카페? 네, 뭐 저는 이제 키즈 센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키즈 카페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모험심에 빠지게 됐던 계기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 때문이에요. 알죠. 그 작품에서 진짜 앨리스가 토끼굴을 쫓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모험이 시작돼요. 맞아. 여러 동물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모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혹은 주변의 친구들도 혹은 부모님도 이 공간에 오면 진짜 마음껏 다양한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왕이면 이상한 거보다는 이로운 걸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 이름이 이로운이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로운 나라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키즈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직도 하고 있고요. 네. 고마워 또 딴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파충류 박람회, 네, 파충류 박람회를 이제 주관 주최하는 박람회 관련된 일을 또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프로필 찾아보니까 한국 애견협회 홍보대사, 한국 양서 파충류 협회 홍보대사, 네. 와인 소믈리에 협회 홍보대사, 한국 만화협회 홍보대사. 어쨌든 뭐 이렇게 키워드만 보면 애견, 뭐 네. 파충류, 소믈리에, 네. 그다음에 만화, 그다음에 키즈, 네, 뭐 여러 가지 커피, 관심사가 여러 가지 되게 관심사가 많은데 많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수 외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연예인이 아닌 생활인 거죠. 그렇죠. 해보니까 좀 어때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게 제 삶의 좀 원동력이었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정확히 파악해요. 저는 철이 안 들었어요. 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걸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떼쓰잖아요. 저거 사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철이 안 들었으니까 떼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못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다 가질 수는 없고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있는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어릴 때와는 다르게.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는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그때 못 샀던 거, 그때 못 했던 거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고, 저는 이 좋아하는 거를 업과 관련된 일, 정확히 얘기하면 일로 만드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취미는 취미화가 아니라 네. 좋아하는 이 취미를 일로 하게 돼야지만 네. 어느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세상과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과 상황 속에서 제 직업이 뭐였지라고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 말하는 거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수가 노래를 못하니까 내가 가수였나? 강연자가 강연을 못하니까 내가 강연자였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던 많은 것들이 다 오프라인과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근데 버틸 수 있고 계속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건 제가 좋아해서 일로 관계돼서 하고 있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경험이나 전문 어떤 지식이나 혹은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생각해서 직업 전환, 꼭 직업 변환, 혹은 나가서 다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지라는 용기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 취미였었으면 취미로 끝나야지만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일과 관계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해요.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가수로서 이거는 살리면서 대신 이걸 가지고 내가 좋아해서 일을 했던 이런 인프라와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좋아하는 거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웃사이더님은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을 좋아해서 가수가 됐고 그렇죠. 파충류를 좋아해서 뭐 네네. 와인을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가장 행복해 보일 것 같은 직업 1위가 뭐였냐면 네. 예술가 뭐 이런 가수라든가 여러 네네. 가지 예술 쪽 관련된 일 있잖아요. 그건데 사실 또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종 중에 하나가 또 예술가가 맞아요. 포함되거든요. 네.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예술가가 그걸 두 가장 개를 힘들죠. 합쳐보면 내가 정말 좋아는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특히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연예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네. 주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요거 좀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는 사실 그냥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직종이 예술이니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일찍부터 내가 그걸 좋아했으면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여러 직종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잖아요. 이 직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판단하니까 가수는 뭐 예전 같았으면 가수의 꿈인 사람들이 가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누가 알려줬겠어요? 모르죠. 모르죠. 요즘 다 나오죠. 모르니까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본 정보가 있으니까 계산하고 주저하니까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을 일찍 시작했으면 오히려 저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너무 계산하지 말자는 뜻인가요? 그렇죠. 계산을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강연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래퍼가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돼요?거든요. 근데 돼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다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 왜냐? 되려니까 재거든. 그렇죠. 저게 되려면 이게 연봉이 얼마고 이게 뭐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 근데 그 고민했던 친구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제 강연 들었을 때 저한테 질문했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돼서 저 강연을 때 또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냐고. 저는 얘기해줬죠. 너 그럼 3년간 뭐 했냐고. 그랬더니 걔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저 이제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해봤는데요.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나중에는 이제 한참 지나죠. 시간 지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저 이 직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 때문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걸 일단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라고 쪽지가 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친구가 경호 관련된 업체에서 일한 지 한 뭐 2, 3년 됐다고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제 저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게 돼가지고 애니메이터로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애니메이터 또 작가가 됐다가 최근에 또 제 앨범의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서 또 만들어주게 됐고요. 사실 되려고 계산하기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진짜 대놓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대에 계산을 아무리 해봤자 더 많이 계산하는,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하는 많은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는 별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계산하는 시간은 계속 지속만 될 뿐인 거예요. 그 시간에 뭔가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다른 걸 그냥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게 경험이 될 수 있는 건데 추저하다가 시간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무조건 해보는 거야.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쵸.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시간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는 거죠. 고민하다가. 고민하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네. 뭐 지금은 뭐 아웃사이더님이 가수로서니까 예전만 못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전성기를 찍는다라는 게 네네. 사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전성기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에는 우리의 하이라이트를 올리잖아요. 항상 제일 맛있는 거, 그쵸. 제일 비싼 거, 네. 좋을 때를 네, 올리는데 네. 그쵸. 내 인생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운도 말씀해 주셨는데 운 말고 아웃사이더님이 좀 잘했던 강점이라든가 자기 개발은 뭐가 좀 있을까요? 그냥? 그게 있긴 하니까 운이 찾아오는 거잖아. 제 생각으로는요. 네. 철이 없었어요. 그냥 한 거. 아니, 철이 없어서 그냥 하고요. 네. 그냥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랩이 좋아서 랩해요. 가수가 하고 싶어서 그냥 가수를 하기 위해 노래를 해요. 그냥 뭐 해요. 음악을 만들어요. 네. 이거랑 조금 다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분야를 하기 위해 해야 될 수많은 단계와 과정들과 분야가 있잖아요. 그 한 분야에. 그렇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고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아니 내가 이게 될게요, 이게 할게요, 이 딱 하나가 아니고 그 하는 것 자체도 그게 되는 것 밑에 수많은 세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계산하니까 이게 쌓여서 엄청나게 많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철이 없으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별로 망설이지 않아요. 음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음악을 해. 곡을 받아야 돼. 어떻게 받지? 어떻게 받아? 뭐 저기 누구한테 곡자 찾아가야 돼? 뭐 좀 찾아도 보죠. 찾아보다가 또 컨택이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시간 주려면 내가 해봐야지. 곡 써보는 거야. 막 드럼 찍어보고 멜로디 형얼곡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다 곡은 나왔어. 가사 써야 돼. 뭐 당연히 래퍼니까 난 내가 쓰지. 근데 뭐 다른 가수면은 뭐 작사도 처음에 안 해봤을 거예요. 작사 어떻게 해야 돼? 작사가 찾아? 누가 쉽게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작사를 해주겠어요? 내 이야기 써봐야지 뭐. 그럼 내 이야기 쓰게 되는 거죠. 녹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음실 알아봤더니 비용이 한 프로 이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되는데 한 프로에 뭐 15만 원이래.
여긴 20만 원이래. 나 그 돈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녹음, 이렇게 앨범 내고 싶어. 10곡 하려고 그러면 녹음비만 150에서 200이 드네? 근데 녹음 끝나고 나면 믹싱을 해야 되는데. 믹싱하려면 믹싱 비용이 50에서 100만 원이네? 10곡 하면은 500에서 1000만 원이네? 마스터링 해야 돼. 마스터링도 비용이 20만 원이네? 20만 원 10곡 하면 200만 원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나면 또 이 자켓 만들어야지. 자켓 디자인 해야 돼. 자켓 디자인은 뭐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촬영해야 되지. 자켓 디자인 해야 되지. 디자이너한테 맡겨야 되지. 그러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앨범 프레싱 해야 되지.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지. 그럼 활동해야 돼. 활동하려면 컨셉에 따라서 의상 사야 되지. 의상도 뭐 한 벌만 사? 공연하려면 여러 벌 사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그럼 믹스도 내가 배워. 내가 믹싱도 해. 마스터는 그냥 내가 해봐. 내가 하는 거야. 포토샵도 배워서 해보는 거야. 그냥 해봐. 해보고 네. 그러니까 망했겠지 저는 처음에. 퀄리티가 떨어졌겠죠. 상대적으로. 그랬지만 내가 그 다음 선택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돼요. 아, 나는 믹스는 하면 안 되겠구나. 믹스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근데 작사, 작곡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작사, 작곡은 내가 하고 믹스만 왜 맡겨? 그럼 난 작사, 작곡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의상? 아, 5벌 입어봤더니 필요하지 않더라. 2벌만 더 올려 입어도 되더라. 위아래 바꿔가서 입으면 4벌이 되더라. 2벌만 사자.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은 이 부분은 나 혼자 하고 이 부분은 외주를 줘야 되겠다. 저 외주한테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난 믹스 마스터 해봤잖아. 그럼 기본적인 공부와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믹스 마스터의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보면 네. 그게 결국 그 순간에는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경험과 안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가성능비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꿈을 찾아가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가진 즐거움과 만족감, 성취감으로 인한 그 업종에 대한 일에 대한 원동력이 생겨서 힘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수 후배들이 활동 잘하다가 되게 슬럼프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돌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슬럼프를 이겨낼까라고 얘기했을 때 창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돌 친구들의 대부분이 창작을 직접 하는 친구들, 그것도 이제 능력과 실력이 됐기 때문에 많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이제 주어진 곡, 주어진 가사, 주어진 안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분명 자기들이 이제 경험이 있다 보면 내가 이런 가사를 쓰고 이런 춤을 추고 이런 안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짬이라는 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직접 창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시키는 걸로 했었을 때 1등을 하면은 행복하죠. 1등을 한 결과가 행복한 거야. 네. 근데 누군가가 시키는 걸 가지고 내가 춤을 추고 옷을 입고 노래를 했는데 망했어. 그럼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고 싶은 걸 창작을 했거나 담아서 1등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렇죠. 1등을 못해도 행복해요. 내 걸 담아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그래서 원동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